의원님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춘석 의원이 하던 종목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스테이블 코인 대행사 선정 시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이게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큰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자주 뵀었는데, 자, 저도 이거 맨날 시청자로 보다가 언제 불러주시는데 이제 불러주시네. 네네네. 자, 의원님, 네. 최고위원 출마 일단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출사표 먼저 듣겠습니다. 예, 많이 좀 고민했습니다. 잘하신 것처럼 지금 당 내외 상황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원 되는 것도 참 고민이지만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지지율이 낮으면 또 비난의 화살이 당 지도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뭐 방송에서 현장에서 민주당과 싸우기도 싸우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좀 힘을 보태서 국민의힘이 변하는데 정상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 좀 될 수 있는데 미력 하나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나오신 분들 안에 찬탄, 반탄 이게 지금 지난 대선 경선과 지금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당원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를 좀 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의 국민들 지지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사기도 좀 저하돼 있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정치 분야에 관심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조회수도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특히 당내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진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 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좀 심하게 말하면 4분 오열되면서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에서 뭐 중도층 국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조차도 좀 등을 돌리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열기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좀 소통을 하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질 때 조금씩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이게 선출직 공직자 이 선출 방식을 확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네. 어떤 방식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예. 물론 뭐 이게 뭐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과 당원들의 이제 총합이 모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 체제가 정작 우리 당내 시스템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당의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나 특히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당세가 강한 지역은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서 경선 시스템이 아닌 낙하산 공천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국민들과 당원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당내 어떤 줄서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이제 좀 물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의 기반이 약화되고 당의 어떤 정치력,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이 뽑는 경선 시스템으로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더 이상 변할 수 없도록 당원 당규의 못을 박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고참들 중진들이 유리하지 않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여성과 청년, 특히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신규 진입 예비 정치인들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을 통해서 확실한 경쟁 체제로 될 때만이 저는 당의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몇몇들을 보면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최고위원이 직업인 분들도 계세요. 한 분이죠, 뭐. 그러니까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 내에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상습 출마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이 제가 세 보니까 네 번째 출마. 연속 4번 출마하시는데 예. 이번에 또 당선되시면 4번 연속으로 최고위원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당 그 안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슈도 많이 불러일으켰고, 특히 당 지도부가 사실은 아름답게 마무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초자초되고, 심지어 2023년도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는 뭐 당원권 정지 이런 징계 뭐 그런 어떤 논의도 한창 있었고,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환골탈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당 지도부로서 계속해서 최고위원을 하셨던 그런 어떤 분이 들어온 것이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좀 의문과 좀 비판점은 당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역도 보면 다 다르시잖아요. 지역구도. 네. 그분은 네. 지역구도 많이 다르시잖아요. 누구하고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경북에서 출마도 하셨다가 네네네. 대구에서 출마도 하시려고 하셨다가 서울에서 출마도 하셨다가 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전국구시네요. 그런데 현역 활동을 하신 것은 이제 경북에 불과하시죠. 네. 나머지 지역은 시도 내지는 뭐 선거에 나섰지만 이제 떨어지셨기도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도 하셨고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동안 계속된 것은 TK 지역에서 독자 출마했을 때 가능한 네. 경우고, 지금은 강력한 대항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 홍 의원님이 강력한 대항마. 제가 뭐 굳이 뭐 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어제 오늘 좀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이 주식 거래입니다. 차명 거래 의혹인데요. 보좌관의 명의로 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다가도 웃깁니다. 웃기는데 저는 이게 해명이 더 웃깁니다. 보좌관의 휴대폰인지 알고 제가 착각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자, 해명이 이런 해명이에요. 근데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 참모 보좌관은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인데 가끔씩 저에게 주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주식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조언을 받습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의원님은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의원님이 지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창에서 하던 종목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은 최근에 뭐 그 관세 협상의 어떤 문제점, 특히 또 뭐 주식 거래라든지 대주주 기준을 뭐 50억에서 10억 낮추는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금요일 날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출이 되면서 3몇 프로 큰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상황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떼돈을 벌려고 했다.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AI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위의 경제 2분과장입니다. 네네네. 경제 2분과장은 AI 관련된 어떤 정책을 총괄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론에서는 AI 관련된 주식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호가창에 있는 것만 이제 보면은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LG, CNS 이런 건데 100% 맞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담당은 물론 국정위의 경제 1분과에서 하지만 사실상 이춘석 의원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달러 베이스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수익 여부를 발생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쟁 과정에서도 이준석 당시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고 의문점을 제시를 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이제 실현화되면요, 금융 시스템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카드사, 네. 피지사, 피지사. 이런 회사들은 완전히 말 하나님께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대행사로 지정된 회사는 완전히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금융기관들, 금융기업들에게는 정말 핫 이슈 중에서도 핫 이슈인데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보면 스테이블 코인 대행사 선정 시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이게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카카오페이, 예. 네이버 여기가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될 가능성, 즉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보가 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주식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했네요. 그리고 정청래 지금 대표는 또 이제 제명을 하겠다, 제명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탈당한 사람한테 제명 추진을 왜 합니까? 아니죠, 무소속 국회의원은 제명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을 직을 제명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제명이라는 게. 당에서 제명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당에서 제명이 아니라 이제 의원직 제명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설마요.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좀 선명성을 내세워서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왜냐하면 네. 제가 정청래, 박찬대 의원들을 잘 아는 게 21대 때 제가 가방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가방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과는 2022년 연초에 북유럽,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이 해외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정청래 의원의 그런 어떤 철학과 생각에 대해서 그전에는 제가 도저히 좀 납득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 뒤에서 누가 김건희를 구속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웬 미친놈이 저러냐 보니까 정청래 의원인데 근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가지고 본인의 이런 어떤 유튜브에 싹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 유튜브가 만만치 않습니다. 팬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유튜브에 있는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청래 속이 후련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역시 쇼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청래 지금 의원이 대표되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강성 발언들, 여야 협치는 없다, 내란 어떤 진압만 있을 뿐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도 본인만의 어떤 캐릭터,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의원일 때는 그게 먹히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 일당의 당 대표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본인의 어떤 이미지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좋을까? 그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진짜 저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의원직 제명인지 당 제명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의원직 제명이라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려요. 예? 왜요? 저한테 저를 뺑소니 사고를 내고 그냥 갔어요. 뺑소니 사고를 칠 뻔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운전기사분을 보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전 사과를 계속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명이 아닙니다. 당 제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탈당을 했는데 뭘 제명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명이라면 탈당을 했으면 이제는 의원직 제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저도 그게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직 제명이라는 얘기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 당 말장난입니다. 이분 말장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의원님, 네. 자, 정청래 대표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잘 아시는데 지금 계속 제1야당을 계속 패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서 내편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정청래 대표의 내편 정치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에게 발목을 잡을 것이고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에도 악수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사설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수행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여야도 좀 협치하면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야 되죠.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사면 이야기를 뭐 송은석 원내대표하고 뭐 했던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원래 대통령이 되면 국정 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예 그런 거는 일말의 어떤 고리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막 세게만 물어붙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언론의 어떤 주목은 전부 다 정청래 대표가 붙고 또 이제 국정이 자꾸 혼란하게 되면 본인이 또 생각하는 그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의원이 아닌 일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정청래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싹 보면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태도를 또 싹 또 급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